오늘 첫 키워드는 D의 공포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초유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박사는 지금 많은 언론에서 디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면서 D의 공포를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가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내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흔히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물가는 무조건 내리면 좋은 것이다. 오르는 물가를 잡자.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최근에도 정부는 물가가 너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작년 11월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이 어저께 발표한 소비자 물가 CPI 통계에 따르면 CPI 통계가 지금 0%다. 그리고 소수점 이하까지 가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된 것은 현재와 같은 통계 시스템을 구축한 게 1965년인데 그때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자, 그전에도 있었을까? 자, 경제 사적으로 한번 뒤집어 보면요. 이승만 정부 당시에 계속 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이번에 나타난 8월 소비자 물가 마이너스는 0.04% 하락했다는 것은 건국 71년 만에 처음 있는 초유의 일입니다. 네. 자,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잘 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경제학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도 물가가 떨어져서 디플레가 생기는 것이 훨씬 더 무섭다. 네. 그래서 D의 공포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네. D의 공포라는 것은 이 디플레이션과 포비아의 합성어인데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공포심리, 포비아가 생기는 것을 공포라 해서 D의 공포라고 부릅니다. 네. 자, 물가가 떨어지면 왜 무섭냐? 물가가 떨어지면 경제 활동이 일시에 마비될 수가 있고 경제 공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1929년부터 이 미국을 강타한 세계 경제 공황을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면요. 자,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한 대 만들어서 수출한다.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생각했을 때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자동차 부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품을 만들어서 더 투입해서 완성물까지 만들어내는 데는 일정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물가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부품 도입할 때 그 부품값이 100원이었는데 물가가 떨어져서 자동차를 완성품을 내놓을 때 만약에 50원이 됐다. 네. 그러면 그 부품을 100원에 사왔던 자동차 회사는 망합니다. 완성품을 팔아도 완성품의 자동차 가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품값도 못 건지는 것이죠. 네. 바로 이런 연유로 해서 모든 생산이 마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를 때는 물가 오른 데서 이 셀러리맨들이 피해를 보고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만은 네. 경제가 올 스톱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디플레는 생산을 하면 할수록 기업 활동을 하면 할수록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경제가 일시에 마비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D의 공포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일본이 최근 한 20년 전에 20년 잃어버린 20년간이라 해서 이 디플레에 대해서 엄청나게 쇼크를 받은 적이 있고 세계 인류 경제사를 볼 때도 2차 대전 이전까지 하더라도 이 디플레가 인류 경제에 큰 타격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디플레가 오는 것인가? 한마디로 물건을 사서 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개인이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늘리는 그런 정책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 정부는 아직 디플레가 아니다라고 굉장히 좀 안이한 자세를 보여왔고 네. 특히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디플레이션이 온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나라만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경제가 빠른 속도로 무너지느냐. 네. 거기에서는 한국 경제 정책에 잘못이 있을 수가 있다. 특히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지 못하는 정부. 세금만 많이 걷으면 오히려 기업의 투자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디플레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이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적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